서비스 경험 관리입니다. 현대뱅크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시설들을 내 집처럼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사장이 직접 화물차 주유를 해주면서 정서적으로 화물차 기사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객들이 주유소에 머무는 시간 동안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면 그게 바로 최고의 주유소 아닙니까? 이 주유소는 판매량이 월 평균 1200 내지 1300 드럼을 판매합니다. 인근 주유소의 경우에 월 600 드럼 판매와 비교하면 2배가 되지요. 주유 가격은 경쟁 주유소 대비해서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파는 역발상으로 극한 환경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 주유소의 전략와는 화물차 운전자를 타겟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화물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붕을 높게 만들었고 기사들을 위한 편의시설, 예를 들어 수면실, 샤워실, 노래방, 골프 연습장, 바베큐 시설, 낚시터를 갖추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객과의 관계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야채를 재배해서 고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과일나무의 과일에 고객 이름을 붙여서 다음 방문 시에 과일을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장 싸게 파는 주유소가 최고의 주유소가 아니라 즐길 거리가 많은 주유소가 최고의 주유소입니다. 만포 주유소 사장 권영길 씨의 이야기입니다. 고객 경험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전적으로 고객 경험의 의미라 함은 고객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거나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활동과 감정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콜린 씨와 존 아이브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리적인 활동과 그것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감정들의 혼합입니다. 물리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기업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고 발생한 감정은 기업이 제공한 물리적인 활동을 접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경험하게 되는 고객의 감정을 말합니다. 고객이 특정 기업과 접촉하는 순간에 갖는 기업에 대한 주관적, 감성적 감정들의 혼합입니다. 기업과 고객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직접 보고 듣고 겪으면서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떠하다고 느끼고 알게 되는 감정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탐색 과정부터 구매 과정 그리고 사용 과정 등 모든 구매 프로세스에서 체득하는 내적인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스타벅스는 CEO 하워드 슐츠가 창업한 기업으로 거대한 점포망은 없지만 훌륭한 경험이 있는 매장입니다. 커피의 고객 경험은 탐색, 주문, 가공, 로스팅, 포장, 분위기 등입니다. 고객의 일반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보면 인지, 정보 수집, 의사결정, 구매, 사용, 서비스로 이루어집니다. 맥켄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과거 24개월 내에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1250명이었다고 합니다. 긍정적 경험을 한 고객의 87%는 신규 상품 가입 및 거래액이 증가했고 부정적 경험을 한 고객의 82%는 거래액이 감소되고 상품을 해지하고 이탈하였다고 합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형적인 속성의 가치가 무형의 감성적 감각적 경험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총체적인 어떤 경험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객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 동반 여부에 따라서 소비의 행복감을 비교해 보면 행복감에 대한 선사 정도나 인생 전체의 행복에 대한 기여도나 효과적으로 돈을 썼다고 하는 인식 정도나 행복 기여도에 대한 타인의 평가 과정에서 경험이 동반된 소비가 경험이 동반되지 않은 물건만 구매한 소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험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에 따른 경제의 단계로 보면 재화라고 하는 단계에서 상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경험으로, 즉 재화라고 하는 것은 케이크 원료, 밀가루와 설탕 1달러에 구입하는 것이 재화라고 하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마트에서 파는 포장된 케이크 혼합물을 2달러에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서비스는 빵집에서 구운 케이크를 10달러에 사게 되면 결국은 상품 2달러 가지고 8달러의 부가가치를 올려서 빵집에서 구운 케이크 10달러에 사는 것은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통해서 100달러를 소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화에서 상품으로, 상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경험으로 이어질 때마다 부가가치는 크게 늘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의 서비스를 경험시켜야 하는데 결국은 이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 초에 발생했다고 하면 고객 경험 관리는 2000년대 초에 발생한 개념이고, 고객 만족 경영의 배경은 재구매를 위해서 재구매를 강조하는 거라고 하면 고객 경험 관리는 고객 만족과 서비스 접점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목적은 만족한 고객의 서비스 추천을 통해서 신규 및 재구매가 목적이라고 하면, 고객 경험 관리의 목적은 기존 고객의 재구매와 고객 경험 개선을 통한 잠재 고객의 신규 구매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본질이 유형의 제품 및 서비스라고 한다고 하면, 고객 경험 관리는 기억할 만한 감동적 경험이 되겠습니다. 대상 고객의 기존 고객 만족 경영의 대상 고객이 기존 고객이라고 하면, 고객 경험 관리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입니다. 고객 만족 경영의 특징이 구매 및 사용 후 만족이 핵심이라고 하면, 고객 경험 관리의 특징은 구매 및 사용 전후의 모든 접점에서의 긍정적 경험 전달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팔다 해서 결국은 경험을 팔다라고 변이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고객 경험 관리입니다. 스타벅스는 미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커피 맛 만족도 조사 1위를 할 정도로 최상의 원두를 사용해서 커피 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청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비슷한 노래가 나옵니다. 이는 스타벅스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직접 음반사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후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타벅스는 매장의 커피 향을 풍부함을 느낄 수 있도록 커피를 끓여서 매장 안을 커피향으로 가득하게 만들고, 직원들은 향수를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촉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타벅스 매장은 대부분 대리석이나 카페트 등의 소재로 인테리어 되어 있습니다. 시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스타벅스는 매장의 안과 밖을 볼 수 있도록 대부분 통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고객 경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의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에 높은 프리미엄 가격에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 경험 관리에서 고객의 구매의 전반적인 과정은 경험 관련 의도적 과정으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을 탐색하는 상품 탐색 경험은 아마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 경험은 드론 배달을 통해서, 사용 단계에서 느끼는 서비스 경험은 기대에 적합한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고객 경험은 제품 탐색이 이루어지고 구매 경험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서비스 경험을 통해서 사용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용 단계가 다시 고객 경험 관리로 경험 분석 및 개선, 긍정적 고객 경험 창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고객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접점에서 제품을 탐색하고, 판매 접점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경험 접점에서 사용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고객과 기업의 모든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관리하는 겁니다.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도록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고객 경험의 관리입니다. 고객이 경험하는 장소에서 그 과정을 단계별로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각 단위에서 경험으로 감동을 시켜야 합니다. 상하이에 오픈한 그 스타벅스의 경우는 규모가 850평 규모였습니다. 1971년도에 스타벅스 탄생, 미국 시애틀 1호점입니다. 원래 스타벅스의 창업자는 제리 볼드윈이었고,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제리 볼드윈은 영어 교사였고, 역사 교사를 한 제부 시글이라고 하는 사람과 작가 고든 바우커 3명이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1982년도 가면 하워드 술즈가 스타벅스에 입사하면서 유통이나 마케팅의 매니저 역할을 하워드 술즈가 했고, 그는 원두만 팔 게 아니라 커피와 에스프레소를 판매하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피는 집에서 끓여 먹는 거야, 누가 가게에서 커피를 먹겠나 라고 하는 생각에 도전을 한 거지요. 1985년 하워드 술즈는 일지 온날레라고 하는 커피바를 창업합니다. 내가 창업해보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87년도에 하워드 술즈는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2년 SBUX로 스타벅스가 상장되었죠. 현재 스타벅스의 일주당 가격은 한 108달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스타벅스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2000년에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하고 CEO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2008년 하워드 술즈는 스타벅스 CEO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지금은 제3의 시장 개척에 성공하게 되어서 스타벅스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하였으며 매출액에 있어서 70배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술즈는 최고의 품질의 신선한 원두 커피를 팔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 위에는 모든 것을 고치고
혁신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벅스의 로고를 보면 신화 속의 인어처럼 고객들의 발걸음을 스타벅스로 유인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원두 생산지는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라비아, 아시아, 태평양 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도 지역이 더 커피 벨트라고 할 수 있죠. 스타벅스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앞에서 말한 세 지역에서 커피가 들어옵니다. 커피 원두 생산지로 수마트라, 슬라웨시 등에서 많은 커피가 현재 들어오고 있고 또 그 이에 많은 지역에서 커피를 현재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의 어떤 그 공급 사슬을 보면 커피 원두 수입 협력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시애틀 본사와 그리고 매장과 고객 간의 어떤 공급 사슬 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본사와 매장 간에는 수직적인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정보와 재고, 실시간 공유 관리를 통해서 공급 사슬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장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본사와 매장 간에는 수직적 통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매장과 매점 마지막 최후의 어떤 매장과는 고객과의 직접 연결로 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기능적인 활동은 하워드 실치의 윤리 경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중심이다 하는 생각과 성공은 공유되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발휘한다고 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기업 내부의 어떤 파트너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해서 의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모든 종류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톡옵션으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또 스톡옵션을 주고 빈스톡 제도로 하게 해서 연봉의 14%를 스톡옵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트너들에게 모티베이션과 이직률과 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트너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스타벅스인데요. 디나 캠피온의 아이디어는 어떤 사람들이 차갑다고 한 생각과 카푸치노를 더해서 프라푸치노를 만들게 됩니다. 디나 캠피온의 아이디어로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지역 관리자가 제안한 것으로 이 디나 캠피온이라고 하는 것을 출시하고 나서 첫 해 매출액이 5,200만 달러가 이르렀고 당시 스타벅스 전체 매출액의 11%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기업 내부의 기능적 활동으로 또 한 가지는 최고의 품질을 위한 노력입니다. 전 매장이 미국 본사에서 로스팅한 커피를 사용하고 있고 스타벅스만의 로스팅 시간은 일반적으로는 8분이지만 여기서는 12분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봉투 개봉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커피는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에스프레소 샷도 18초 내지 23초로 표준화시켰고 시간 미준수 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로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커피를 볶는 것을 말하는데, 커피를 볶아야만이 커피의 성분이 표출되어 맛과 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샷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프레소 커피액을 뽑는 것을 우리는 샷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새로운 커피 문화를 정착시켜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전 세계의 커피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고객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제3의 공간으로 국내에서도 고객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새로운 커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미션 사명은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어서 더욱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원산지에서부터 한 잔의 음료로 나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고객과 지역 사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은 친구와 가족이 만나는 따뜻한 제3의 공간이며 책과 함께하는 나만의 조용한 순간, 그리고 새로운 도시에서 발견하는 낯익은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 경험 관리의 단계를 보면 스텝 1, 1단계는 커스터머 밸류 체인상의 모든 접점을 파악해서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 과정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로열티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벤트나 프로세스 식별 문제점을 발견하는, 즉 고객 경험 과정상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단계이고, 3단계는 고객 가치, 특성에 따라서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적, 차별적 고객 경험 설계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고객 경험 관리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후에 지속적 개선을 하는 실행 및 결과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자유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젊은 고소득 전문직으로 예술가나 문학가나 배우나 지식인을 상대로 편안한 거실용 가구를 배치하고 있고, 바 형태의 테이블과 작업 공간을 갖게 합니다. 갓 볶은 커피와 빵을 제공하고, 음악은 일반적 전자 음향의 아티스트들의 생음악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학습적 요소를 가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선정한 잡지와 책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위치는 젊은 전문직이 많이 사는 구역에 위치함으로 해서 커피, 독서, 일, 이웃의 단골과 친해질 수 있는 사교가 가능하며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고, 매출액에서는 회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다른 커피 매장과 차별화하고 스타벅스만의 독특한 경험을 창출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창출하고 음악, 책, 커피 용품 등 다른 맥락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경험을 창출하기 위한 맥락 구성 요소를 보면, 물리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는 요소는 테마와 배치와 감각성입니다. 관계적 요소로는 교육적 유용성, 변동성, 사회적 상호작용이 됩니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창출하는 경험 과정을 보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 이것이 바로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고객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된 그 컨텍스트, 맥락에서 미학적인 요소, 교육적인 요소, 흥미적 요소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과 교류하면서
감정적인 반응이나 지식을 얻을 때 경험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경험은 고객이 느끼기에 독특하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을 만하고 다시 경험해보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어지는 경험이 성공적인 경험입니다. 경험의 특징은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 개인적인 상황 해석, 선행 경험, 분위기, 자극을 추구하는 개인적인 본성과 같은 많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설계자는 경험을 위해 서비스를 설계하여야 합니다. 경험 창출할 때의 핵심적인 차원은 맥락, 참여 및 시간, 상호의존,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간의 상호 교류가 기억을 산출하고 충성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학적이고 교육적이고 흥미적인 요소를 잘 제공해야 그런 것들이 맥락이 바로 경험을 산출하게 합니다. 감성적 음악을 통해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매장 음악 선곡에 투자하는 사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음악에 선곡 투자를 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이제 인테리어도 변경시키면 저비용의 효과적인 분위기 전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회사는 패스트푸드점의 저급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퓨전 재즈의 매장 음악을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계 의류 회사인 리복이라고 하는 회사는 신상품을 출시할 때 CEO가 직접 매장 음악을 선곡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매장 음악이 매출을 결정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도 관여됩니다. 시간은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험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좋은 경험은 모방하기 어려워야 좋은 경험입니다. 시간의 구조 속에 있는 모든 활동이 섬세하게 조화시킴으로 해서 고객의 기억 속에 오래 남게 되지만 고객 자신도 운영자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경험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고려해야 할 시간의 세 가지인 핵심적 요소는 장시간 유효하게 하려고 하면, 즉 기억에 남게 하려고 하면 강력한 경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연속성이 있으려고 하면, 끊임없이 이어지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향상되어야 할 것이고요.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시로 변화가 가능해야 합니다. 서비스와 고객 참여입니다. 고객 참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비스 생산이나 제공을 위해서 고객이 제공하는 정보와 행동을 말하는데, 서비스에서 고객의 역할을 보면 단순 참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한다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는 단순 참여인 경우고,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경우는 미용실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알리고 회계사에게 회계 정보, 회계 보고 준비를 의뢰하는 경우입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해당이 되고, 결혼 중매 서비스나 학교 강의에서 활동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적정 수준에서의 고객 참여가 바로 좋은 경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 고객 참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고객이 참석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중간 수준의 고객 참여는 서비스 생산 과정에 고객 자원의 투입이 요구되는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고객 참여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공동으로 서비스 생산 및
창출하는 수준 우리는 높은 수준의 고객 참여를 합니다.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고객 참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고객 참여를 통해서 고객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고, 고객이 구매하고 적극 참여해야 우수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서비스도 제품도 모두 고객 경험으로 판매하려고 접근하는 시대입니다. 경험이 바로 상품 재화가 되는 것입니다. 책도 이제 경험제입니다. 경험하기 전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어려운 재화를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 거죠. 고객 참여 유형을 연구해서 만들어가야 하는데 경험의 4가지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수동적이냐 적극적이냐.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나 이벤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그냥 감상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이나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골프나 스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환경과의 관계 형태에 따라서 흡수가 몰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흡수라고 하는 것은 고객으로서 관망하는 자세로 이고, 몰입은 스스로 경험을 체험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험의 4개 영역은 흡수, 몰입이라고 하는 축과 개인의 어떤 참여 형태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에 따라서 4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경험의 창조가 가장 수준 높은 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맥클렌 싱글 몰트 위스키를 생산하는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위스키 제조회사 더 페머스 그로우스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위스키 제조 시설을 관람하고 직접 제조된 위스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유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견학 프로그램의 참가비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6.95파운드부터 40파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 홍보를 위해 무료 견학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고객으로 하여금 위스키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소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휴가를 가진 자들에게 축복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분 전환을 위해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백화점에 들어가자 향기로운 냄새, 턱시도를 차려입은 연주자의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아름다운 장식과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들이 저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더기를 걸친 한 여인이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비바람을 피할 수 없는 바깥에서 지내온 노숙자가 분명하였습니다. 노드스트롬의 고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거리의 빈민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저 여인이 무한하게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스레 지켜보았습니다. 경비원이 여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할 경우 그녀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달래주려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눈총을 주는 노드스트롬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층을 둘러본 여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더니 매우 값비싸고 호화로운 특별 매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도둑으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였으나 판매원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라고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판매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 그녀는 거지란 말이야. 여인은 판매원에게 축제에 입고 갈 드레스를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스타일과 색상 및 치수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더니 판매원은 우아한 드레스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으스해진 그녀는 어깨를 펴고 서서 옷을 잠시 따로 보관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손님, 그런데 얼마 후에 오시겠습니까? 라고 판매원이 묻자 아마도 두세 시간이면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하고서 그 여인은 의기양양하게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판매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저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내 눈에는 아까 그 여인이 도무지 노드스트롬 고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당신은 정말로 그녀가 옷값을 지불하러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판매원의 대답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직무는 누가 노드스트롬의 고객인지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찾아주신 손님들을 친절과 봉사로서 모시는 것이 의무입니다.